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중에서 제4장 건설재해 및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락 재해 및 대책인데요. 추락에 대한 건 작업형에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아무래도 가장 피해가 큰 재해 유형 중에 하나가 추락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추락의 발생 원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서서 작업하는 작업 발판이 불량할 때 사람 떨어지는 추락, 떨어짐 발생될 수 있고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조, 안전대를 미착용했을 때, 그리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죠.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지망 미설치. 그 다음에 작업장, 요거를 6번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작업장에 정리정돈이 불량할 때도 걸려서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요거는 필기보다는요, 작업형 넘어가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업형에서 추락의 원인을 묻는 공통 답안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6가지 중에서 동영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걸 원인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법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라. 그죠? 작업 발판이 없이 작업자가 아무데나 서서 작업하다가 추락하고 떨어지니까 작업 발판을 설치하라. 그래서 작업 발판 불량에 대한 대책은 뭐겠습니까? 작업 발판 설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그죠? 자, 그래서 추락 방지망인데요. 방호망이 맞습니다. 추락 방호망 미설치에 대한 대책은 추락 방호망 설치가 되겠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라. 그죠? 그래서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나 작업자 안전대를 착용한 게 전부 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이런 걸 하지 않은 게 추락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구부 등의 방호 조치입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근데 추락할 위험인데요. 지금은 작업 발판, 통로의 끝이나 요거 줄일게요. 작업형 넘어가면 구분되어 나옵니다.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통로의 끝에서 추락하거나 계급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될 조치를 물었죠. 첫 번째 안전난간, 두 번째는 울타리, 세 번째는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네 번째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조치를 적으라 하면요. 안전난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울타리로 계구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를 치는 거죠. 수직형 추락 방망, 추락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망을 치거나 덮개, 그죠? 계구부를 덮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덮개를 설치할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덮개를 고정해서 움직여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는 게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난간을 해체해야 될 때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는 작업자가 모를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일단 떨어져서 위험한 높이는 2m 기준이다 그랬죠. 그죠?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라. 자, 작업자가 이렇게 안전대, 안전벨트, 안전대를 맸잖아요.
안전대를 어딘가 걸어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라. 안전대 부착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대나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겠죠. 그죠? 자, 작업형에 가면 이거 잘 나와요.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고 유형이 잘 나오는데요.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 조치를 하라. 그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죠. 요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붕에 햇볕이 들게 이렇게 창문이 있다, 그죠? 여기는 작업하다가 작업자들이 잘못해서 밟으면 이 유리가 깨지면서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이 채광창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경관 덮개를 창에 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는 폭이 얼마죠? 요거 잘 나옵니다.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라.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는 너무 약해서 사람이 밟으면 슬레이트가 부서지잖아요. 이때는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돼요. 슬레이트를 밟으면 부서지니까요. 이때 발판을 폭이 30cm 이상 되는 발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작업자들은 이 발판에 서서 슬레이트가 아닌 발판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에는 폭이 30cm 이상 되는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통 뒤에 가서 우리가 작업 발판의 폭은요, 2m 이상에서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지붕에서 작업 발판 폭은 30cm 이상,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회 조치를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그래서 금방 안전 난간 해야 되고 채광 창에도 덮개 해야 되고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 했죠. 이런 걸 다 하기가 곤란하다면 사람이 추락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망, 그죠? 떨어졌을 때 망에 떨어지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이고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라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승강 설비의 설치입니다. 높이나 깊이 항상 위험한 건 2m, 그죠?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울타리 설치입니다. 근로자에게 작업 중 통행 시에 굴러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이나 지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캐틀이나 호퍼, 피트 등이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건데요. 요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의 유지, 그죠?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는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떨어지는 위험, 그죠? 안 보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명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볼게요. 첫 번째 추락 방호망, 좀 전에 추락 방호망 설치하라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 거리는 몇 미터?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추락 방호망은 어떻게 설치?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 12% 이상이 되도록 하고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이런 부분은 실기에 가면은 작업형에서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전부 출제됐는데요. 자, 요걸 내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추락 방호망을
예, 사람이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추락 방호망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죠? 이렇게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다시 말하면 건물의 바깥으로 내밀어 설치할 때는 3m 이상 내밀어라 이고요.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망에 떨어지면 망이 이렇게 쳐져야 돼요. 쳐져야지만 사람이 충격을 덜 받고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럼 요 망의 처짐은 뭐다? 짧은 변 길이의 짧은 변의 몇 프로? 12%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도록 해야 된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쳐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망을 한 개 설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 몇 미터?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m 내려가면은 또 수평으로 이렇게 망을 설치해서 예, 사람 떨어졌을 때 받아줘야 돼요. 그죠? 처진 길이 몇 퍼센트? 짧은 변에 12% 이상 처지게 합니다. 얼마 내밀었죠? 3m 이상 내밀어 설치한다. 요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건물의 바깥으로 이렇게 예, 설치했을 때고요. 행여나 우리 아파트라면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홀은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다 비워놨죠. 그죠? 이게 다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건물 지을 때 제일 위험한 기구가 바로 엘리베이터 홀인데요. 여기는 지하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끝층까지가 다 비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예, 지하 제일 밑에까지 떨어지죠. 이럴 때 중간중간에 망을 설치해야 돼요. 그죠? 수평으로 이렇게 추락 방호망 설치합니다. 처지는 길이는 자꾸 그리면서 암기하라는 뜻이에요. 짧은 변에 몇 프로? 12% 쳐져야 돼요. 이제 예, 수직 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한다. 10m를 초과하지 마라 라는 건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추락 방호망 설치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몇 미터? 10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거고요.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12% 이상 아래로 처져서 추락했을 때 사람의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내밀었죠? 3m 이상 내밀어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의 구조 볼게요. 재료죠. 소재는 합성 섬유. 만약에 망이 쇠로 된 망이라면 사람이 떨어졌을 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합성 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고요. 그물코입니다. 우리가 망은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가로 세로 그물코의 크기는 10cm 이하. 이게 너무 이게 크면 안 되겠죠. 그죠? 발이나 손이나 쑥쑥 빠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가로 세로 10cm 이하입니다. 방망의 종류인데요. 매듭 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이다 했는데 매듭 방망이 뭐냐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매듭을 한번 짚고 지나가는 망이에요. 이렇게 교차될 때 매듭을 지어주고 지나가는 매듭 방망입니다. 테두리 로프와 방망의 제봉인데요. 테두리 로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제봉사로 결속하고요. 상호 접합입니다. 테두리 로프를 중간에서 결속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합니다. 달기 로프 결속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중요하니까요. 동그라미 쳤는 내용 정도 한번 보시고 이것만 볼까요? 달기 로프는 3회 이상 엮어서 묶는 방법. 달기 로프가 뭐냐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추락 방호망을 건물에 이렇게 건물의 어딘가에 매달아야겠죠. 건물에 매달 때는 몇 회 이상 엮어 묶어라? 3회 이상,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상 엮어 묶어서 건물에 매달았는 게 풀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망사 강도.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또 필기에 단골로 나옵니다. 방망의 강도예요. 방망 자체가 튼튼해야 사람을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신품일 때의 강도가 있고요. 폐기할 때의 강도. 신품일 때는 요거 강도 이상 되어야 합격이겠죠. 이거 강도보다 더 떨어지면 폐기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물코는요. 아까 가로 세로 10cm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5cm짜리가 있고 10cm짜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듭이 없는 게 있고 매듭 방망이 있어요. 매듭이 없는 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아까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게 아무래도 매듭에서 튼튼하니까 강도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240, 매듭은 200입니다. 5cm는 매듭밖에 없는데 110이에요. 10cm 매듭 없는 거 240, 매듭이 있는 건 좀 강도 약해도 된다. 매듭에서 그죠? 강도 있으니까요. 200, 5cm면 매듭은 11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폐기 시의 강도 볼게요. 10cm 매듭 없는 건 150이야. 예, 폐기. 매듭은 135. 좀 약해도 매듭이 받아주니까, 그죠? 10cm는 150, 135. 5cm 매듭은 60이야 폐기입니다. 10cm 150, 135, 5cm 60. 이렇게 예, 요 두 가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은요,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 한번 봐주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별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예,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점의 강도 볼게요. 지지점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계산값 이상이어야 한다. 방망 지지점은 600kg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제가 기억할 때 60kg이 몇 명? 10명 떨어져도 견뎌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600kg 되겠죠. 그죠? 방망을 매달았는 지지점은 600kg 이상 외력에 견뎌야 됩니다. 연속적인 구조물이 방망 지지점일 때 외력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외력은 200 곱하기 B는 뭐냐면 지지점 간격. 그러니까 지지점이 한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묶어놨어요. 이때는 200 곱하기 지지점 간 떨어진 간격이 2m다 하면 200 곱하기 2니까요. 강도는 400이 되겠죠. 그죠?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군데일 때 방망 지지점은 600kg 이상 돼야 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할 때는 200 곱하기 지지점 간의 간격 했는 게 예, 지지점의 강도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시험 보겠습니다. 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하기 전에 안 해도 돼요. 사용 개시 후 1년 이내에 합니다. 그 후는 6개월마다 1회씩 검사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시험 용사에 대하여 등속 인장 시험, 그죠? 등속 인장 시험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산업안전보다는 건설안전은 좀 더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용을 개시하고 1년 이내에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등속 인장 시험을 한다. 이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사용 제한, 다음 각호 1회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규정 강도 이하, 당연히 못 쓰겠죠. 그죠?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한번 받았는 방망 사용하지 못합니다.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쓸 수가 없고요.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사용할 수 없어요. 규정한 강도 이하, 낙하물에 의해 충격받은 방망, 파손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방망은 사용을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방망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망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죠? 실명제입니다. 제조자명, 제조년, 월까지 표시하고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의 강도입니다. 제조자명, 제조년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 강도를 표시한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락 방호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에 안전난간이 있다. 그죠? 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요. 연필을 들고 저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위에 상부 난간대, 중간에 중간 난간대, 발끝에 발끝마기판, 세로로 세우는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그리면서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는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자, 상부 난간대는 최소한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면 돼요. 자, 90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120 이하일 때 이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상부 난간의 중간에 있으면 된다. 반반이다. 이 뜻이죠. 하지만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때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하고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게 하라. 자, 이게 무조건 90은 넘어야 되고요. 90 이상 돼야 되는데 120 이하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상부 난간의 중간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까지 상부 난간대가 90 이상이면서 120이 넘었어요. 120 이상. 그죠? 이럴 때는 한 개만 하면요, 이 간격이 60cm 이상이 되죠. 60 이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조금 숙였을 때 충분히 그 틈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난간대는 하나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부 난간대가 120 이상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이렇게 2단 이상, 만약에 더 높다면 3단으로 하고요. 난간의 상하 간격은 얼마 이하로 하라? 60cm 이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를 숙였을 때도 쉽게 추락하지 않는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발끝마기판이 있죠.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라.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대로 들고 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발끝마기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업 발판이 이렇게 난간이 그냥 있으면요, 작업하던 자재가 그대로 똑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턱 때문에 작업할 때 쓰던 자재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이 턱의 높이를 몇 cm로 한다는 뜻이에요? 10c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 기둥. 세로로 서는 게 기둥이죠. 이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히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라. 얼마마다 하라는 건 없어요. 단지 이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대가 힘없이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힘없어 보이잖아요. 예, 휘지 않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난간 기둥을 질러주라 라는 겁니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계단 생각해 볼게요. 계단은요, 이렇게 계단이 경사져 있는데 안전난간이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바닥과 평행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하라. 요 난간대를 이렇게, 난간대는요, 요 지름이 얼마 이상? 2.7c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얼마? 100kg 이상 가중에 견디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난간은 이 위에 사람이 올라서는 건 안 되죠. 뭐냐면
앞으로 넘어질 때의 충격에 견뎌야 돼요. 우리가 몸의 충격 중에서 앞, 옆, 뒤 중에 충격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앞으로 넘어질 때 충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넘어질 때 충격은 체중의 한 절반, 50%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러면 50kg인 사람, 한 성인 남성의 체중을 한 65에서 70 정도 본다면 플러스 30kg 하면 100kg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몇 킬로에 견뎌라? 앞으로 쓰러질 때 충격을 플러스해서 체중 플러스 50%입니다.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끝이죠. 그죠? 예,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죠? 하나하나 저처럼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안전난간은 첫 번째 그림 같이 그려볼게요. 제일 위에 뭐다? 상부 난간대. 중간에 뭐다? 중간 난간대. 발 밑에 뭐다? 발끝마기판. 세로로 세우는 게 기둥이죠.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실기에 가면은요. 안 좋은 난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를 적어라. 그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요거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거 그죠? 상부 난간대는 최소한 얼마 이상 되어야 되죠? 90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상부 난간대가 90 이상이면서 120cm 이하일 때는요. 한 개만 질러도 간격이 60이 안 넘죠. 이럴 땐 하나는 된다. 그죠?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상부 난간의 중간에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상일 때는 한 칸 해놓으면 60이 넘으니까 추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20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의 상하 간격이 얼마 이하라야 추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중간 난간대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하라. 그죠? 요거는 문장 만드실 필요 없고 숫자만 기억하세요. 상부 난간은 최소한 얼마 이상? 90cm 이상. 90cm 이상이면서 120 이하일 때 중간 난간은 바닥과 상부 난간 중간에 하나만 오면 됩니다. 하지만 120c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의 상하 간격 얼마? 60cm 이하가 되게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끝마기판이죠. 발끝마기판은 바닥으로부터 몇 cm?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세우는 난간 기둥이죠.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히 떠받치는 적정 간격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난간대를 이렇게 확대하면요. 난간대는 지름이 몇 cm? 2.7cm의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은 얼마까지 견뎌야 되죠? 앞으로 쓰러질 때 하중이라 그랬죠?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면서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그림 그리면서 안전난간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험에 강하다. 요약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많았는데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락 방호망 볼게요. 소재는 뭐다? 합성 섬유. 그물코는 크기는 얼마 이하? 10cm 이하. 그래서 아까 5cm 그물코, 10cm 그물코 있었습니다. 방망 지지점, 매다는 지점의 강도인데요. 60kg가 10명 떨어져도 풀리면 안 된다 그랬죠. 600kg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해야 되는데요. 지지점이 여러 개 연속적일 때는 외력 F는 200 곱하기 지지점의 간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망의 정기시험, 그죠? 사용하기 전에 안 하고요. 사용 개시 후 1년 이내에 하고 그 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슨 시험? 등속 인장 시험을 합니다. 방망에 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명제, 그죠? 제조자명, 만든 제조년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 강도를 표시합니다. 자, 방망의 강도 보겠습니다. 신품일 때의 강도입니다.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240, 매듭은 200. 5cm 매듭은 110입니다. 폐기할 때의 강도입니다.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150, 매듭은 135. 5cm 매듭은 60 이하면 폐기한다. 그죠?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 방지 보호구 앞에서 나왔다. 그죠? 안전대가 되겠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대의 종류는 허리에 벨트로 매는 벨트식이 있고요. 어깨와 다리 사이에 그네를 탄 것처럼 추락한다 그래서 안전그네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벨트식, 안전그네식이 있고요. 이 벨트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그죠? U자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전봇대 전선이라면요. 여기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발판 폭이 너무 좁죠. 이럴 때 허리에 벨트를 매고 여기에 바로 거는 건 너무 위험해요. 발판이 좁아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때 전봇대 U자로 돌려주는 줄이 있어서 내 몸이 떨어져도 전봇대 댕강댕강 매달리게 U자로 구조물을 돌려주는 줄이 있는 게 U자거리용이고요. 어떨 때 쓰냐면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을 때 써요. 작업 발판이 없을 때. 발판이 있긴 한데 지금 폭이 40cm가 안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넓은 옥상을 걸어 다니며 작업해요. 옥상의 폭은 충분히 넓어요. 그래도 난간에 떨어질 수 있죠. 이때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요. 작업자 허리에 맺는 걸 바로 걸면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죠. 그죠? 이렇게 안전한 작업 발판이, 안전하게 폭이 넓은 발판이 지금 갖춰져 있을 때는 바로 거는 일개거리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허리에 매는 벨트식은 일개거리용이 있고 U자 거리용이 있습니다. 안전그네식은요, 추락 방지대와 안전블록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대 다시 한번 볼게요. 벨트식은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안전그네식은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의 선정 보겠습니다. 금방 설명했는데요. U자거리용은 어떤 작업이 대표적인가 하면 전주위, 전봇대 위죠. 그죠? 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안전하여. 발받침은 있지만 굉장히 이 받침이 폭이 좁아서 불안하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사다리도 발받침이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체중의 일부를 U자거리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할 수 있으며 일개거리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 보면 허리에 벨트를 매고 이거를 다시 여기에 U자로 돌려주는 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개거리용은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충분히 안전한 발판이 있죠. 이때는 부착 설비에 허리에 벨트를 매고 바로 거는 일개거리를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를 보관할 때는요, 뭐든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곳, 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 화기 등이 근처에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로프를 안전대를 지금 안전대에 로프가 안에 감겨 있겠죠. 이게 여기에 지지했는데요. 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러면 로프의 길이가 너무 길면 다 풀려서 바닥까지 내려온다면 결국 사람이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H를 얼마로 계산해야 사람이 줄이 풀려서 너무 풀려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안 나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대 로프의 길이는 로프 자체의 길이에다가 떨어지면서 사람의 무게 때문에 로프가 늘어나요. 로프의 신장 길이 플러스 사람 몸에 허리에 로프를 매잖아요. 그래서 로프까지 오는 길이는 사람 전체 키의 허리까지만 로프가 오면 되죠. 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작업자 키의 2분의 1이 됩니다. 자, 작업자 키만큼 로프가 다 길다면 결국은 로프가 다 풀려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허리까지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추락 시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인데요. 현재 로프 길이는 150이고 로프가 늘어나는 신율은 30%고 근로자의 키는 180cm다. 그죠? 자, 그러면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H는 로프 길이죠. 150 플러스 로프가 늘어나는 길이죠. 150 곱하기 30%니까 0.3 플러스 근로자 신장의 키의 180인데요. 절반이다라고 했으니까 18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285cm, 미터로 하면 2.85m가 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면까지 거리를 H라 하면 이 H가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지지점에서 바닥까지 전체 거리가 H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감겨있는 로프의 길이는 H예요. 이거보다 감겨있는 길이가 더 길다면 다 풀리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더 길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허리까지만 와야 되고 그 밑에 부분은 줄이 없어야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폐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어떤 와이로프를 폐기하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로프는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 기름 약물 오염에 의해 변화된 것, 오물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폐기해야 되고요. 벨트는 끝이나 폭의 1mm 이상의 손상이나 변형이 있는 것, 재봉 부분도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D링이다. 그죠? D링은 D자 형태로 생긴 링이라는 뜻인데요. 깊이 1mm 이상 손상이 있는 것은 폐기합니다. 자, 그리고 후크도 볼게요. 후크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폐기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폐기하는 게 보면 다 1이죠. 후크는 1mm 이상의 손실, D링도 깊이 1mm 이상 손상, 재봉도 1개소 이상 절단, 벨트도 1mm 이상 손상. 이렇게 1이 다 전부 다 1이다. 이거를 초과하면은 폐기해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나오지 않아서 전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붕괴제 및 대책, 이번 시간에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 붕괴 위험성, 그죠? 우리가 굴착 작업, 흙을 파는 작업할 때는 흙이 붕괴되는 게 가장 위험하죠. 자, 토석 붕괴의 원인부터 살펴보는데요. 흙이 붕괴되는 외적인 원인이 있고 흙이 붕괴되는 흙 자체의 내적 원인이 있어요. 자, 일단 내적 원인 먼저 볼게요. 절토 사면의 토질이나 암질, 그죠? 흙의 질 자체에서 붕괴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성토 사면, 절토는 깎았는 거고 성토는 쌓았는 거죠.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토질이나 암질, 토질 구성, 흙의 강도 저하. 흙 자체의 강도가 낮아진 거는 붕괴되는 내적인 원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게 외적인 원인인데요. 시험에는 이게 더 잘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흙을 쌓을 때요. 완만하게 쌓는가 하고 경사지게 쌓는가 하고, 그죠? 경사나 기울기 증가, 이게 잘 붕괴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을 쌓을 때 똑같은 경사라 하더라도요. 이 높이로 쌓는가 하고 이 높이로 쌓는가 하고 높은 게 잘 넘어지죠. 절토, 성토 높이의 증가, 경사나 기울기가 증가하고 절토 깎고 성토 쌓는데 너무 높이 깎거나 너무 높이 쌓았을 때죠. 그죠? 높이의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이 있거나 반복해서 하중을 가하면 당연히 붕괴되겠죠. 그죠?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지표수나 지하수 침투, 흙의 붕괴를 시키는 1순위가 물이라 그랬죠. 지표수나 지하수가 침투되어서 토사 중량이 증가, 흙은 그대로 있는데 흙의 무게가 증가했다라는 건 그 사이에 뭔가 스며든 거죠. 뭐? 물이 스며드니까 토사 중량 전체가 무거워진 거죠. 그죠? 물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지진이 있었거나
차량이 지나가거나 이 흙 위에 구조물의 하중이 작용한다면 붕괴될 수 있고요. 토사나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 똑같은 토사가 아니라 혼합된 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요, 어떨 때 흙이 붕괴되냐면 첫 번째 너무 경사지거나 기울어질 때, 경사 및 기울기 증가, 너무 높이 쌓거나 너무 깊이 깎을 때, 절토, 성토 높이 증가, 반복해서 하중을 가거나 진동을 갈 때,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흙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스며들 때죠? 물이 스며들 때, 그죠? 지표수,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요 정도 실기 대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진이나 차량이나 구조물의 하중작용, 토사나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도 흙이 붕괴되는 외적인 원인에 속하겠습니다. 자, 토속 붕괴 시의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속 붕괴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나 그 주변의 부석은 흔들리는 돌이라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열의 유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 등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집안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집안이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죠? 첫 번째는요, 흙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흙이 쌓여 있잖아요. 이 흙이 이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찔러주는 벽이 있어요. 그 흙이 붕괴되어도 벽이 이게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이러한 흙막이 벽들을 다 토탈해서 흙을 막아주는 걸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는 첫 번째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망이죠, 그죠? 흙 같은데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망을 쳐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방호망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붕괴될 지역에 아무나 들어가서 안 되겠죠.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자체적으로 또 작업형에 나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축구를 물이 빠져나가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죠? 경사면에 이렇게 빗물이 침투하면 붕괴가 되니까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물이 빠져나가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 흙이 이렇게 쌓여있는 경사면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배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운행 경로 주지, 운반기계 등의 유도. 요까지는 스스로 읽어봐 주시고요. 토사 붕괴의 예방 조치 넘어갈게요. 자, 너무 경사지거나 기울어지면 붕괴가 되니까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해야겠습니다.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요.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한다. 붕괴될 것 같은 흙은 미리 붕괴시키는 게 나아요.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돌도 미리 굴러 떨어뜨려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작업할 때 붕괴가 안 되죠. 그죠?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고요.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한다. 요건 필기에 잘 나오는데요. 상단을 보강한다. X예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흙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붕괴라는 건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위에 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붕괴라고 하지 않고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하단이 튼튼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강해줘야 결국 쌓여있는 흙의 무게를 밑에 하단부에서 버티고 있을 능력이 있어야 흙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사면의 어디를 상단을 보강한다. 틀렸다 그랬죠. 그죠? 하단부에 합성토 등의 보강 공법을 사용한다. 하단을 보강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뚝. 강관이나 H형광, 철근, 콘크리트 같은 말뚝을 타입해서 지반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실기까지 단골로 나오는 건데요. 굴착면의 기울기나 높이 기준. 앞에서 기울기가 너무 경사지거나 높이가 너무 높아도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대 0.5가 있고요. 1대 1이 있고요. 1대 1.5가 있습니다. 1대 0.5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건 뭐가 되냐면 뒤에 게 밑으로 가면 돼요. 0.5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1대 1은 똑같으니까 1분의 1이고요. 뒤에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분모다. 그죠? 1.5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요. 뭐분의 뭐죠?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 0.5는 밑변이 0.5고 높이가 1이라는 뜻이에요. 1대 1은 똑같이 밑변 높이가 똑같다는 거고요. 1대 1.5는 밑변이 1.5고 높이가 1이에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1대 0.5는 요거예요. 요거. 그죠? 밑변이 0.5, 이게 0.5고 높이가 1이라는 거죠. 1대 1은 똑같아요. 그죠? 1, 1. 1대 1.5는 이거예요. 이게 1.5일 때 높이가 1이에요. 어떤 게 가장 안정적입니까? 밑변이 넓게 쌓아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거는요. 뒤에 숫자가 어떠할수록 클수록 어떠하다? 안정적으로 쌓는 거다. 밑변이 넓으니까 안정적인 것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요거 다 적으셨으면 혼돈되시면 한 번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습지하고 건지를 생각할게요. 물이 있는 습지는 흙에는 물이 있으면 강도가 낮다 그랬죠. 이거는 불안해요. 건지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1대 1이 보통이잖아요. 밑변 높이 똑같죠. 여기에서 습지는 물이 있어서 불안한 땅이니까요. 밑변을 넓게 쌓아야죠. 1대 1.5. 뒤에 숫자가 커야 안정적인 거라 그랬죠. 건지는 1대 1에서요. 물이 없어서 좀 강도 있는 거예요. 약간 높이 쌓아도 됩니다. 1대 0.5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1대 1을 기준으로 습지는 약하니까 넓게 쌓자. 1대 1.5. 건지는 물이 없어 강하니까 조금 높이 쌓자. 1대 0.5 되면 되겠죠. 자, 암반입니다. 암석은요. 바람에도 깨지는 붕암이나 연한 연암은 1대 1 똑같아요. 1대 1.0이 1대 1이죠. 강한 경암은 1대 0.5, 그죠? 풍암, 연암은 1대 1, 경암은 단단하니까 1대 0.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볼게요. 사질의 지반은 모래죠, 그죠? 사질의 지반, 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대 1.5 이상. 왜냐하면 모래는 점착력이 없잖아요. 잘 넘어지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쌓아라. 1대 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발파 등에 의하여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이나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1 이하 또는 높이는 2m 미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맘이나 우물통이 나왔네요. 자맘,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 시에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자맘이나 우물통은요, 이런 곳이에요. 우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눕혀볼게요. 우물통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게요. 이 안에서 이제 굴착을 해요. 흙을 파면 안에 쌓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 던진지 할게요. 이렇게 흙이 쌓여가겠죠. 위에는. 그죠? 이렇게 흙을 쌓는 양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하량이라고 합니다. 이 제하량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우물통에 축 처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맘이나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가 뭐냐면 천정이 이렇게 쭉 처졌을 때 자맘이나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 작업 할 때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다. 그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재하량이 너무 많으면 치마가 일어나니까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흙을 파는 방법과 재하량을 미리 정합니다. 재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하고요. 아무리 이렇게 치마가 되더라도 키 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천정 높이는 되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키 큰 사람 기준 1.8m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천정이나 복까지 높이는 얼마 이상? 1.8m 이상으로 하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꼭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암기하기 위한,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세요. 자맘이나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을 할 때 급격한 치마다. 요거는 기억하기 위하여 우물을 옆으로 눕혀서 여기에서 흙을 파서 이렇게 던진다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쌓이는 양이 재하량이죠. 너무 많이 쌓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치마가 될 거니까 첫 번째 뭐를 정하자? 굴착 방법 및 재하량을 정하자. 아무리 굴착되어도 높이는 얼마를 확보하자? 키 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했잖아요. 그죠? 1.8m는 확보하자. 두 번째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정이나 복까지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자. 실기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맘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마우물통 수직갱, 이건 다 밀폐된 공간이죠. 금방 제가 공간, 그죠? 천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가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라. 첫 번째, 자맘등 내부 하면은 밀폐되었다. 밀폐되었으니까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맘등 내부에서 굴착할 때 준수사항은요. 산소 결핍 우려가 있을 때는 산소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 10명이 작업한다면 1명이 산소 농도 측정해라. 이렇게 측정자를 지명해서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아까 우물통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산소도 측정해야 되지만요. 이걸 뛰어오르고 내리다가는 추락 사고 나요. 그래서 이렇게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하고요. 굴착 깊이가 20m. 이거를 굴착했는 이 깊이가 20m를 넘어갈 때는 당해 작업 장소와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사람이 쓰러져도요. 20m 밖에 사람하고 들리지 않겠죠. 20m 넘을 때는 통신 설비, 무전기 등 통신 설비를 가지고 굴착 작업장 안과 외부 작업자가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맘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자맘등 내부는 밀폐 공간이니까요. 첫 번째 누구를 지정하라?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해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우물까지 이거를 뛰어내릴 수 없으니까 요거다, 그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깊이가 20m 넘을 때는 밖에 안 들리겠죠?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산소 농도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라. 그죠? 그래서 20m가 넘을 때는 두 개죠. 통신 설비, 외부와 통신하는 설비하고요. 송기를 위한 설비. 행여나 안에서 질식되어도 외부까지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바로 송기할 수 있는 송기 마스크 같은 송기 설비를 설치하라. 요 높이 기준 얼마다? 20m다.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 우리가 앞에서 했었다. 그죠?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요걸 풀어볼게요. 굴착 작업은 땅 파는 거잖아요. 땅 파기 전 조사. 땅 파기 전에 첫 번째 뭐부터 조사할까요? 첫 번째 땅부터 조사하자. 그죠? 삽 들고 팔지 장비가 들어올 수 있을지, 땅의 형상, 지질이나 지층의 상태 확인합니다. 자, 차가 못 들어오니까 삽으로 파기를 했어요.
어디를 확인하라? 땅 속을 확인하라 그랬죠. 그죠? 자, 땅 속에 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설물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 땅 속에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파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붕괴잖아요. 붕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흘러가는 지하수죠. 지하수의 상태,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작업 계획서는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죠. 작업 지휘자 배치하면 작업 지휘자가 필요한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붕괴되지 않게 지보공을 설치해서 매설물을 보호해서 굴착이나 반출한다. 앞에서는 제가 요거부터 했죠.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업 지휘자부터 배치하자.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그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면 이 작업 지휘자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며 장비를 뭘 사용하겠다 계획 세우겠죠.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 이렇게 인원이나 장비 계획했다면 붕괴되지 않도록 지보공, 그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이제 지보공을 설치했다면 붕괴 방지했으니까 흙을 파야 되는데요. 땅 속을 봐야죠. 매설물에 대한 이설이나 보호 대책, 그죠? 그 다음에는 흙을 파서 밖으로 반출하면 되겠죠. 굴착 방법 순서 및 토사 반출 방법까지 하면 5가지. 그죠? 본인이 편한 대로 머릿속에 약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5가지,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붕괴의 예측 및 점검인데요. 붕괴의 형태, 이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요. 필기에 요것만 볼게요. 성토죠. 흙을 쌓은 거예요. 성토 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의 붕괴 발생률이 높다. 왜냐하면 쌓아서 한참 있으면 흙길이 붙는 정착력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한 삽, 이제 금방 쌓았기 때문에 흙길이 정착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을 쌓는 성토 직후에 붕괴가 제일 잘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의 활동 유형인데요. 요거는 필기는 안 나오고 실기 가면 한두 번 나왔는데 사면은 경사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사면에 활동한다는 건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유한사면의 활동 유형이 있고요. 무한사면의 활동 유형이 있는데 일단 사면이 활동하는 유형은 원호 활동, 대수나선 활동, 복합 곡선 활동이 있고요. 원호 활동 안에 요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붕괴되는 유형에는 사면 선단 파괴, 사면 내 파괴, 사면 저부 파괴.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죠. 선단이죠. 사면, 경사면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사면 내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사면 저부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경사면이 있다면 선단, 천정 부분, 윗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내부에서 파괴 일어나고 저부에서 파괴된다. 그래서 사면의 선단 파괴, 사면 내 파괴, 사면 저부 파괴 있다. 이게 사면의 파괴 유형, 활동 유형이다. 이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면 또는 비탈면 비슷하죠. 붕괴되지 않게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생공은 식물을 심어서 붕괴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비탈해 보면은 잔디를 많이 심어 놓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식생공이 되겠습니다. 비탈지면에 잔디를 심거나 씨앗을 뿌려 잔디가 자라서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블록을 붙이거나 돌을 붙여 놓은 거 보셨죠? 비탈길에 블록이나 돌 붙인 공인데요.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경사각 45도 이하로 붙이고요.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격자 모양으로 설치하고 자갈을 채우거나 나무를 심고요. 돌망태공, 이렇게 망태기에 돌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 바닷가에 가면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곳을 철망을 뒤집어 씌우는 거고요.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 그죠? 콘크리트를 뿜어서 흙이 붕괴 안 되게 일체화 시키죠.
앵커볼트 보호공, 앵커를 흙의 깊은 곳에 심어 비탈면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은 식생공, 블록이나 돌 붙인 공,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돌망태공,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 앵커볼트 보호공 등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흙막이 공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별표 2개나 3개 내용들은요,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